네, 그래서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를 한다는 건지, 이러다 법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. 국민의힘 취재하는 강희연 기자에게 물어보죠. 자, 강 기자. 일단 김문수 후보 반대에도 조금 뒤인 저녁 7시부터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는 거잖아요. 근데 국민의힘은 일단 후보 교체는 또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. 실제 속내는 어떤 거죠? 네, 이 당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후보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모습입니다. 네. 이미 11일 전국위원회까지 소집해둔 상태인데요. 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로 최종 후보를 확정해서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겠다는 겁니다. 김 후보 측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통보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당이 강제 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. 근데 경선을 거쳐서 뽑힌 후보를 이렇게 바로 교체하는 건 정말 초유의 일이잖아요.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? 네, 국민의힘은 당원 74조 2항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대위 의결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네. 이미 법적 검토도 끝냈다고 하는데요. 이 상당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일 겁니다.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, 또 김 후보가 버텨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후에 만약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수백억 원의 당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김 후보는 당의 이 강제적 후보 교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실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직접 법원에 가처분을 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김 후보가 오늘 이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직접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이 당이 진행하는 후보 교체 절차를 막겠다는 겁니다. 네. 하지만 당은 이 당무 우선권이 절대적으로 당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맞받고 있습니다. 다만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반대에도 이 사무총장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. 그때는 인적이 줬던 이런 당무 우선권이 김 후보에겐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김 후보 측은 이 후보 교체 시 의결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미리 소집해둔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.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. 이러다 법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대선을 26일, 그러니까 정말 코앞에 두고 정당이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, 전례가? 네, 초유의 상황인 건 맞습니다. 이 당과 당 대선 후보 간의 법정 다툼이라는 이 초유의 상황, 또 서로 감정의 골도 굉장히 깊어진 상태입니다. 네. 저희 취재 결과 김 후보 측은 사실상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받는 이 경찰의 을호 경호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. 이 당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김 후보 측은 이 당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네. 이 당이 공식 절차를 통해서 뽑은 대선 후보를 또 외부 무소속 예비 후보를 앞세워서 무력화시키려는 이 당 지도부, 이 원내 제2당, 한때의 여당이었던 공당인데 전에 없던 이 초유의 사태,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. 강희연 기자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